올해 28. 아직 총각인 나는 대학 졸업 후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다가 한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회사에서 1년 넘게 근무했지만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인해 정리해고라는 이름 아래 쫓겨났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회사였고 중소기업이라 별로 미련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직장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내 상황은 점점 나빠졌고 조바심은 커져만 갔다. 그러던 중 대학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너 요즘 백수라며?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 맞지? 선배의 말투가 어찌나 직설적이던지 얄미우면서도 반가웠다. 네, 선배. 이제 1년째 백수 생활 중입니다. 먹고 노는 것도 지쳤어요. 선배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럼 잘 됐다. 어릴 때부터 너 수영 끝내줬잖아. 키 크지? 왔고 좋지. 너 같은 애는 여성 회원들 사이에서 인기 폭발일걸? 순간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선배가 이어서 한 말이 나의 귀를 번쩍 뜨이게 만들었다. 네 재주를 뽐낼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수영 강사 해볼 생각 없냐? 수영 강사요? 나는 어리둥절하며 물었다. 그래, 내가 지금 강사로 일하는 수영장이야. 그런데 말이다. 내가 이번에 결혼하게 됐거든. 와, 선배 결혼 축하드립니다. 축하, 고맙고. 근데 문제는 말이야. 신부랑 처갓집에서 결혼 후엔 수영 강사를 절대 못하게 해서 그만두려고 한다. 아, 왜요? 선배는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알잖아. 여자들이 수영 강사라 하면 불안해하잖아. 나도 인정한다. 내가 예전에 한 달에 몇 번씩 갈아치우며 연애했으니까. 하하. 처갓집에서 제대로 보셨네요. 선배 엄청 밝히셨잖아요. 야, 이 자식아. 그만해라. 과거 얘기 그만 꺼내. 이젠 깨끗하게 정리했단 말이야. 우리는 한바탕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선배는 진지하게 말을 이어갔다. 처갓집에서 휴대폰 판매점 하나 차려준다고 하길래 이참에 수영 강사 때려치우려고. 근데 이 자리가 너무 아깝단 말이지. 그래서 후임으로 널 추천하고 싶어. 정말요? 그런데 저 강사 경력 하나도 없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 괜찮아. 너 대학 다닐 때 나랑 같이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땄잖아.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도 있잖아. 너 정도면 테스트 없이 면접만 봐도 합격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그럼 저 해볼게요. 선배, 고맙습니다. 선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그럼 내가 수영장에 말해놓을게. 네가 와서 잘하면 나도 기분 좋지. 이거 인생 터닝포인트 될지도 모르잖아. 그날 이후 나는 선배가 일하던 수영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백수 생활의 끝을 알리는 시작이었다. 며칠 뒤 나는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이력서를 손에 들고 수영장으로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용식 선배 소개로 왔습니다. 아, 체대 졸업했다던 그분이군요. 수영장 매니저는 내 이력서를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용식 씨보다도 훨씬 잘생겼네요. 이러다 여자 회원들이 강사 얼굴 보겠다고 줄 서겠어요. 그는 반쯤 농담처럼 웃더니 이내 실무적인 이야기를 이어갔다. 내일부터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바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하루에 3타임 정도 진행하다가 적응되면 오전이나 오후 반도 추가로 맡길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반을 맡으면 될까요? 강사 일이 처음이시니까 초급반으로 시작하시죠. 음파음파 숨쉬기부터 자유형 발차기, 물에 뜨기, 킥판 잡고 발치기, 자유형 팔동작 같은 기본 동작부터 순서대로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렇게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첫 출근 날이 밝았다. 저녁 6시 직장인 초급반에는 남자 회원 10명과 여자 회원 15명이 체조를 마친 채 내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마치고 강습을 시작했는데 어설픈 긴장도 잠시. 시간이 갈수록 수영 강사 일이 제법 익숙해졌다. 어느새 3달이 흘렀다. 우리 수영장은 다른 곳과 달리 개인 레슨을 허용했는데 이는 강습비 외에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인기가 많은 강사라면 개인 레슨 수익이 강습비를 뛰어넘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나도 욕심이 생겼다. 그러던 중 8시 중급반의 한 회원이 개인 레슨을 요청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음날 오후 2시부터 강습 일정을 잡았다. 그날 약속 시간에 나타난 그녀는
노란색 수모화 등에 깊이 파인 노란색 아레나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처음 그녀를 본 순간 유부녀인지 아가씨인지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매력이 느껴졌다. 뽀얀 피부와 진한 쌍꺼풀, 크고 반짝이는 눈은 내가 평소 호감을 느끼는 얼굴형 그대로였다. 그녀와의 개인 레슨은 단순한 수업 이상의 설렘을 동반한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사모님을 모시게 된 강사 김정태입니다. 어머, 가까이서 보니까 체격도 훨씬 좋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지시네요. 아, 저를 보신 적이 있나 봐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쳐다보자. 8시에 바로 옆반이었어요. 그러셨구나. 바로 옆반에 이렇게 미인분이 계셨는데 왜 못 본 거지? 미인이라는 소리에 그녀가 어린 소녀처럼 깔깔깔 웃는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물에 떠 있긴 한데 아직 자유형이 익숙지 않다. 발차기에 힘도 없고 팔 꺾기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 원래 1대1개인 레슨은 한 명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다 보니 스킨십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기초, 초급, 중급반에서는 영법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세를 가르쳐야 하므로 팔 동작과 발차기 등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가며 알려줘야 한다.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터치를 하게 된다. 개인 레슨 3일째 되는 날, 강사님,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저랑 조용한 데 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네. 사주시면 좋죠. 저는 여자가 부탁하는 건 거부 못합니다. 예쁜 여자는 더더욱이요. 강사님도 참, 그녀가 기분이 좋은지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사모님, 그럼 20분 뒤에 주차장 입구에서 뵙죠. 그녀를 바깥에서 사복 차림으로 더군다나 화장까지 한 모습을 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이쁘게 변해 있어 깜짝 놀랐다. 어머, 깜짝이야. 우리 수영장에서 제일 미인이 아닐까 싶네요. 눈이 부셔서 사모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네요. 호호, 오늘 왜 그래요? 저를 띄워주는 거예요? 역시 싫어하는 기색은 전혀 없다. 여자는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이쁘다는 칭찬에 약하다고 했던가. 그녀는 기분이 좋아서 환하게 웃는다. 저기, 근데요. 저 아직 미혼이에요. 사모님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모님이라는 표현이 입에 붙어서 그만 제가 어떤 호칭을 써야 할지 물어보지도 않고서 나는 즉시 사과하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아니에요. 제 나이가 아줌마 소리를 들어도 될 정도는 되었죠. 그녀가 장난스럽게 답하며 이소를 지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나, 또 실수하시네요. 여자 나이를 막 물어보시고 더군다나 자기 나이는 말도 안 하고서 그녀가 장난스럽게 눈을 흘기며 웃는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연속으로 실수를 하네요. 내가 민망하게 사과하며 말하자. 그녀가 빙긋 웃었다. 저는 올해 27살이에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전 42살이고 미혼이에요. 매일 둘이서만 있으니 호칭은 사모님만 빼고 편한 대로 불러주세요. 그녀가 나를 보며 웃으며 말했다. 진짜로 42살이세요? 저는 많이 봐도 제 또래 정도로 봤는데. 호호호. 농담도 잘하시네요. 기분 좋게 해주셨으니 좀 전에 실례했던 건 없었던 일로 해드릴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잠시 뒤 주차장 입구에서 그녀의 차를 타고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회원님, 혹시 애인 있으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요? 없으면 애인하게요. 호호호호. 그녀가 웃으며 답했다. 왜요? 연애는 싫으세요? 내가 장난스럽게 물어보자. 그녀는 잠시 나를 빤히 쳐다봤다. 아마 내가 농담을 하는 건지 진심인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왜요?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세요? 내가 웃으며 묻자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강사님이 너무 멋지게 생기셔서. 나도 모르게 그만. 그녀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강사님, 앞으로 제가 정태 씨라고 불러도 되죠? 그녀가 물었다. 네? 커피 한 잔 사줬다고 바로 정태 씨로 부르신다고요? 저 이래봐도 쉬운 남자 아니거든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강사님이랑 정식으로 데이트 한번 하고 싶은데. 데이트하고 나면 정태 씨라고 불러도 되죠?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좋아요. 그럼 강습 끝나고 씻고 준비하면 9시 30분 정도 되니까 그때 수영장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강습을 마친 후 수영장을 나왔더니 그녀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차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솔로인 총각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다니. 작정을 하고 온 건지 만나는 순간 그녀가 정태씨, 이제 정태씨라고 불러도 되죠? 하며 웃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솔직히 10살 많은 여자인 걸 떠나서 밤 9시가 넘어 남녀가 단둘이 첫 데이트를 한다면 기대하지 않을 남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그녀의 미소와 눈빛은 마치 첫 데이트의 설렘을 고스란히 느끼게 해주었다. 이 순간 나도 마음속으로 기대감을 숨기지 못했다. 그녀가 미리 예약해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와 와인을 즐기고 일식집으로 자리를 옮겨 사케 한 잔을 기울였다. 시간이 흐르며 술도 많아지고 둘은 어느새 조금 취한 상태가 되었다. 윤경 씨, 이렇게 예쁜데 남자친구는 왜 없어요? 정말 아깝네요. 내가 물었다. 얘가 그건 알아서 뭐 하냐고.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궁금해서요. 나는 얼굴을 붉히며 답했다. 그녀는 그저 웃기만 했다. 그럼 엔조이로 만나는 남자도 없어요? 내가 다시 물었다. 어머, 무슨 소리야 지금? 그녀가 놀라며 말했다. 말해봐요. 궁금해서 그래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그런 말 하면 혼날 줄 아세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경고했다. 그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에 총각이랑 데이트하니까 기분 좋아서 너무 마셨나 봐요. 나 너무 취한 것 같아. 정태 씨가 책임지고 바래다 줄 거죠? 당연히 책임져야죠. 어디까지 책임지면 될까요?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나를 쳐다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좀 더 가까이 다가갈래요? 취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 너무 좋아요.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윤경 씨, 우리 집까지 가는 길에 잠시만 제 여자친구처럼 행동해도 될까요? 왜 갑자기 그 말을 해요? 그녀는 당황한 듯 물었다. 그냥 재미있는 농담이에요. 나는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누님, 손 좀 잡아줄래요? 그렇게 손을 잡았다. 이러지 마요. 다 늙은 아줌마랑 총각이 손잡고 다니면 누가 보면 이상할 거예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하하. 그냥 10분만요. 10분만. 애인 손잡은 기분으로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그 말에 웃으면서 속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젊은 남자가 이렇게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다니. 지금까지 이런 경험은 없었으니까. 한참을 손을 잡고 걷다 보니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더 좋아졌다. 결국 30분이 지나서야 우리는 산책을 마치고 그녀의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그럼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그만 가야겠어요. 나는 약간 밀당을 해보며 말했다. 오늘의 흐름이 너무 순조로워서 그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다. 잠깐만. 정태 씨 이대로 간다고? 그녀가 아쉬운 듯 불러세웠다. 집에 무사히 바래다 줬으니 이제 집에 가야죠. 오늘 충분히 즐겼잖아요. 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부족해요? 응. 나는 한참 부족해. 정태 씨, 내가 라면 맛있게 끓여줄 테니 해장한다 생각하고 먹고 가. 라면 먹고 갈래? 그녀의 말에 순간 머리가 띵해졌다. 그건 남녀 사이에서 흔히 보는 수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순간 직감했다. 아, 날 원하고 있구나. 이제 내가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혼자 있기 싫어. 정태 씨, 갑자기 42살을 먹고 혼자 살고 있다는 그녀의 고백은 나를 더욱 당황하게 했다. 외롭다고,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엔 뭔가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식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건 아직 좀 이르지만 엔조이는 괜찮겠지? 그래. 이 정도 매력과 재력이라면 내가 손해볼 건 없잖아?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든 것과 동시에 나는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지만 결국은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그녀의 곁에 가까이 다가갔다. 여태까지 나랑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들만 만나왔던 나에게 15살 연상의 여자를 만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처음엔 그래, 그냥 편하게 즐기자라고 생각했었다. 나도 그녀도 이 관계가 너무 깊어지지 않도록 하자고 합의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했었고 그게 편해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하게 끌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작은 웃음에 점점 더 빠져들었고 한 번 만나면 계속 만나고 싶은 생각만 든다. 처음에는 그냥 이 정도까지만 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랑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었다. 그녀의 집에도 자주 가게 됐고 그냥 그저 즐기기 위해 만났던 만남이 점점 더 진지해져 버린 거다. 이젠 솔직히 말해서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든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감정이 일시적인 거 아니냐고 의심도 했고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선배는 듣자마자 수영장에서 만난 여자랑은 깊게 사귀지 마. 강사랑 놀아나는 여자들 대부분 다 해픈 여자일 거야 라고 일침을 날렸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돈 많고 화려하게 사는 여자들이 수영 강사 같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것 같지 않잖아? 결국 나도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내 마음 속에서 그녀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감정은 더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맴돈다. 앞으로 계속 가볍게 만남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지낼까? 아니면 진지하게 한번 결단을 내려서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볼까? 정말 쉽지 않은 고민이다. 현실적으로는 선배의 말도 맞는 것 같고 내 마음은 갈팡질팡하고 아직도 두려운 감정이 있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진심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모든 감정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 해답을 찾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 우리는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만들기